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수 개념에서 라우레 법칙에 관련된 것들을 쭉 아래쪽에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라우레 법칙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우리한테 정작 제일 필요한 내용은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분압의 합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각각의 분압은 섞여있는, 용액으로 섞여있는 몰 분율을 각각의 순수한 증기압의 곱으로 작성해서 더해주면 그게 용액 전체의 증기압과 같게 되겠고, 다만 지금처럼 우리가 비휘발성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로 제한을 두게 되면, 좀 비휘발성인 경우에는 그 용질에 대한 부분은 알아갈 일이 없으니까 용질 것만 빼고 말해주면 그만이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같이 라우레 법칙이 성립이 되는 이유는 이상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상용액이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는 혼합 전후에 인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죠. 따라서 아래다가 정리를 써드린 것처럼 다양한 표현들로 다 바꿔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용해 과정에서 그러니 에너지 변화 없다가 돼주겠고요. 그러면 용질과 용매 간의 인력을 끈대표는 에너지의 합과 용질과 용매 간의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 값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의 엔탈피 값이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후의 인력에 그러니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라우레 법칙을 만족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게 곧 이상용액의 정의이자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령 가운데 하나는요, 섞여있는 그 비율이 0.5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면 대단히 수월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반반씩 섞어주게 되면 우리 계산도 수월해질 뿐더러 그보다 우리가 값이 작다라고 하면, 용액의 증기압이 작다라고 하면 그만큼 덜 날아가는 녀석의 비율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반씩 섞어준 것보다도 용액의 증기압이 좀 커요. 그러면 더 잘 나가는 녀석의 비율이 많이 섞여 있는 거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계산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계산 실수를 좀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해석 방법을 제안을 드린 내용이 아래쪽에 로마 숫자 2번에다가 정리를 써놓은 거니까 같이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로마 숫자 1번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순수한 물질에 대한 우리가 증기압을 놓고 분자와 인력을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증기압이 클수록 인력은 낮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딱히 사실 문제에서도 응용으로 물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비이상 용액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으로는 훨씬 더 부담이 줄죠. 왜냐면 곡선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몰 분율 계산해가지고 답낼 일은 없는 거죠. 대신 그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증발을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양의 편차이거나 증발을 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오목하게 내려가는 음의 편차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는 그 해석에 대한 것만 반드시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양의 편차 하나만 기억을 하든 음의 편차 하나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야, 서로 반대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될 겁니다. 즉 양의 편차라면 더 증발을 잘한다가 되겠죠. 우리 섞는 과정이 잘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섞이면 증발을 더 잘한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용해 과정의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과정이 돼주겠고, 혼합 전과 후를 비교해주면 혼합 전의 인력이 더 크겠고, 따라서 이런 것들 양의 편차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곡선의 그래프는 계산된 값보다 용액에 대한 증기압이 더 많이, 그래서 나와 있는 훨씬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이상 용액으로서 정리로 써놓은 게 있었으니까 이 하나만 암기를 해두시게 되면 나머지 음의 편차는 훨씬 더 쉽게 접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개념 장착을 잘 해뒀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시험 문제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대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